네, 자, 그럼 MPG 데이터셋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MPG 데이터셋을 먼저 로드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데이터셋 준비부터 할까요? 데이터셋 준비. 어, 여기서는 로드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변수 이름은 그 데이터셋 이름과 똑같이 MPG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C1 라이브러리에 로드 데이터 셋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MPG라고 하시면 돼요. MPG라고 하시면 되고 여기서 타입을 한번 여기서도 타입을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타입 MPG죠. 마일 퍼 갤런. 마일 퍼 갤런.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고 이제 그러면 저 데이터셋을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은 출력해 보시는 게 제일 간단해요. MPG, 전체를 다 출력하시기보다는 헤드나 테일을 이용해서 출력을 해보시면 되겠죠. 헤드 출력해 봤고요. 테일도 출력을 해볼게요. mpg.tail 이렇게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럼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의 컬럼이 있는 것 같아요. 아홉 개의 컬럼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행의 인덱스를 보시면 0, 1, 2, 3, 4, 그 다음에 393, 394 이렇게 397까지 있죠. 아마도 인덱스 행에는 문자열로 레이블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레인지, 0부터 연속적인 숫자로 레인지로 인덱스가 달려있는 것 같아요. 행의 레이블은. 그 다음에 첫 번째 컬럼 이름이 MPG. MPG는 마일 퍼 갤런. 연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동차의 연비예요. 이게 미국에서 그 수입이 된 것일 수도 있으니까. 미국에서 판매된 자동차의 그 갤런당 몇 마일을 주행할 수 있는지 연비가 있고요. 그래서 18마일 점 갤런, 15마일 퍼 갤런. 1갤런으로 15마일을 운행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1갤런으로 18마일을 운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실린더라고 하는 거는 이건 자동차 내부 구조를 아셔야 되겠지만 자동차 엔진이 있겠죠. 엔진이 있을 거고 엔진 안에 실린더가 들어있어요. 실린더가 몇 개가 들어있느냐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혹시 그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4기통 자동차, 6기통 자동차, 8기통 자동차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몇 기통이라고 할 때 그때 그 기통이라고 하는 게 그 엔진 안에 실린더가 몇 개가 있느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엔진 안에 실린더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엔진 크기가 커지겠죠. 엔진 크기가 커지게 되면 아무래도 출력이나 뭐 이런 게 좋으니까 그 엔진의 힘이 더 좋을 거고 실린더가 적으면 출력이 좀 적게 나올 테니까 엔진의 힘이 좀 적을 거예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 거는 배기량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엔진 크기랑 관련이 있는데요. 자동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고 없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자동차가 뭐 2000cc 자동차다, 3000cc 자동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그 엔진의 배기량 크기, 이 부피를 얘기하는 거 부피. 그러니까 엔진에 들어갈 수 있는 가스의 양, 휘발유의 양,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배기량이 클수록 엔진은 큰 거고, 그래서 뭐 소형차들은 배기량이 좀 작겠죠. 소형차 중에서는 뭐 1000cc 이하인 것도 있고, 그다음 뭐 1600cc, 1800cc 뭐 그런 것도 있고, 2000cc, 3000cc 이렇게 되면 뭐 중형, 대형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홀스파워는 우리말로 마력. 그러니까 마력은 힘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마력이 크면 클수록 엔진의 힘이 큰 거고, 엔진의 힘이 크면 더 좋은 출력을 내겠죠. 그다음 웨이트는 차의 무게고요.
acceleration은 가속도고요. 이 가속도는 그러니까 뭐 멈춰 있는 상태에서 시속 몇 킬로까지 그 속도를 높이는데 몇 초가 걸리느냐. 어, 뭐 예를 들면 뭐 제로백이라는 그 말을 쓰기도 하는데 멈춰 있는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몇 초가 걸리느냐. 뭐 그런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액셀러레이션은. 그다음에 모델 이어는 그 자동차가 생산된 연도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태어나기 전입니다. 1970년. 이 데이터는 그냥 굉장히 오래된 데이터예요. 굉장히 오래된 데이터고 자동차가 생산된 연도고요. 연도고 오리진은 그 자동차가 생산된 지역이에요. 자동차가 생산된 지역인데 미국. 근데 미국만 있는 건 아니고 유럽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 중간에 다른 데이터들도 살펴보시면 다른 지역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모델 2어까지는 숫자들이 들어가 있고요. 실수나 정수형으로 실수나 정수로 숫자 타입이 들어가 있고 오리진은 문자 타입이 들어가 있고요. 이 문자 타입은 아주 많지는 않겠죠. 그죠? 뭐 기껏해야 미국, 유럽, 뭐 일본 자동차 생산하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유럽도 나라별로 돼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유럽이라고만 이렇게 딱 있는 거 보니까 뭐 영국, 독일 그런 거 다 합쳐가지고 그냥 유럽이라고 해버릴 것 같아요. 그러면은 미국 따로 있고 유럽 따로 있고 뭐 아시아가 따로 있거나 아니면 뭐 일본이나 한국 이렇게 있거나 그래서 아마 오리진은 우리가 카테고리로 취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 네임은 그 자동차 이름이에요. 뭐 쉐보레 뭐 말리부 쉐보레 말리부라는 자동차는 70년대부터 있었군요. 말리부라고 하는 자동차가 뭐 그다음에 뭐 또 읽기 힘들어요. 요 정도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포드 토리노라고 하는 자동차가 있고 요즘도 생산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포드 머스탱이라고 하는 자동차가 있고 VW는 폭스바겐이 아닐까 아니다. 폭스바겐이 아닐까 싶어요. 예, 폭스바겐이 아닐까 싶고 뭐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자동차 이름들이 있어요. 자동차 이름들은 그 모델만큼이나 다양하겠죠. 그래서 자동차 이름은 그 카테고리로 취급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어, 자동차가 10개가 있으면 10개 전부 다 이름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보시면 겹치는 이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임은 카테고리로 쓰기는 좀 아닌 카테고리로 쓰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그런 변수인 것 같고 오리진은 카테고리로 쓰기에 적당한 그런 변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뭐 별 이렇게 할 때 그룹별 이렇게 할 때 오리진은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 출력을 해보면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그 정보들 이렇게 대략적으로 판단을 유출을 할 수가 있죠. 데이터 프레임이 어떻게 생겼는지 유출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포 좀 더 확실하게 보려면 인포를 보시면 되겠죠. 인포를 보시면 398개의 행이 있다, 로우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지죠. 여기 테일 했을 때 397로 끝났죠. 0번부터 시작하니까 398개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컬럼은 9개. 아까 제가 셌을 때 9개가 있었고요. 컬럼 이름들은 이렇게 쭉 있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들 보세요. 데이터에 널인 데이터가 있죠. 그죠? 홀스 파워 부분은 6개가 널이에요. 그래서 392개가 널이 아닌 데이터, 6개는 널이에요. 뭔가 빠져있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홀스 파워 부분은. 근데 그 이외의 나머지는 전부 다 398개라고 되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널인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데이터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실수 타입, 정수 타입, 그 다음에 오브젝트는 문자열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카테고리로 지정이 되어져 있진 않아요. 문자열들이 카테고리로 지정되어져 있진 않은데 오리진을 우리가 카테고리 취급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했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런지는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숫자형 데이터들만 보시면 MPG, describe를 보시면 숫자형 데이터들을 요약해서 볼 수가 있어요. MPG부터 모델 2어까지 숫자 타입 데이터들의 널이 아닌 데이터의 개수. 아까 홀스파워가 개수가 좀 작았죠. 그 다음에 평균값,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모델 2어 부분을 볼까요? 모델 2어를 보시면 최소값이 7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970년이란 뜻이고요. 1970년이란 뜻이고 최대값이 82라고 되어 있죠. 1982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도 아직 태어나지 않으신 분들 계시죠? 진짜 오래된 데이터네요. 자, 1970년도부터 1982년도까지 그 생산된 자동차들인 걸로 보여요. 그럼 몇 개 안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70년도에 몇 개가 있느냐, 71년도에 몇 개가 있느냐, 82년도에 몇 개가 있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카운트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죠?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 다음에 아까 오리진을 카테고리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 진짜로 카테고리로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마일퍼 갤런 오리진 네, 오리진 하면 여기 뭐라고 나와요? 시리즈라고 나오죠. 시리즈. 그럼 컬럼이 맞아요. 그죠? 이렇게 오리진 컬럼을 선택해서 value count 이렇게 하시면 네, 세 개밖에 없군요. USA, 유럽, 자pan 이렇게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249개, 일본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79개, 유럽, 뭐 영국, 독일 다 통틀어서 70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세 개의 카테고리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리진이라고 하는 변수는 세 개의 카테고리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름 부분을 보시면 mpg.name이라고 해볼게요. 자, name도 시리즈라고 나오죠. 시리즈니까 이것도 컬럼 선택이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value count를 해보시면 네, 컬럼이 몇 개나 돼요? 로우가 몇 개나 돼요? 305개. 아까 데이터 프레임 전체가 몇 개였어요? 데이터 프레임 전체가 398개였는데, 그죠? 398개였는데 중복되지 않는 값들로 개수를 쭉 세니까 305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겹치지 않는 자동차 이름들 이렇게 한 대씩밖에 없는 자동차 이름들이 되게 많죠. 굉장히 많고 뭐 기껏해야 6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자동차들 보면 기껏해야 6개, 5개밖에 없어요. 그럼 요거를 보시면 자동차의 이름은 카테고리로 쓰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변수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가 자동차의 이름이 뭐 한 10개 정도 밖에 없었다 그러면 300개의 자동차를 10개의 카테고리에 나눠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카테고리로 쓸만한 쓰기에 적당한 카테고리로 쓰기에 적당한 문자열 타입 변수와 카테고리로 쓰기 적당하지 않은 문자열 타입 변수를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그 데이터셋을 이렇게 탐색을 해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선점도를 그리자라고 했죠. 선점도를 우선 요것만 먼저 그려보고 연비와 배기량 선점도만 먼저 그려보고 그 다음에 연비와 실린더도 그려보고 연비와 홀스파워도 그려보고 연비와 웨이트, 연비와 액셀러레이션도 그려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선점도 여기 텍스트에다가 첫 번째 선점도는 뭐였었나요? 연비를 y축에다 놓고 displacement라고 하는 변수를 x축에 놓자. 이렇게 해서 선점도를 그려보자 였었어요. 그죠? 네, 스캐터 플롯. C번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시면 선점도 쉽게 그릴 수 있어요. 함수 이름이 스캐터 플롯.
데이터 프레임 주시면 되겠죠. 데이터 프레임은 m 마일 퍼 갤런. 마일 퍼 갤런. x축을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 컬럼 이름을 쓸 거죠. 디스플레이스. y축은 마일 퍼 갤런. mpg 안에 mpg가 또 있거든요. mpg 데이터 프레임 안에 mpg라고 하는 컬럼이 있어요. 그죠? 네,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plt.show를 하시면 바로 산정도가 이렇게 그려지죠. 자, 그럼 그 연비와 배기량의 차이, 그 관계를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죠? 그러니까 배기량이 작으면 배기량이 작을수록 소형차일 가능성이 커요. 연비가 좋죠. 그죠? 배기량이 클수록 연비는 낮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대형차들 중에 배기량이 큰 자동차 중에서도 어, 연비가 좋은 것도 있고 연비가 나쁜 것도 있고 그래요. 네,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의 점들이 요 선 근방에 있잖아요. 요 선 근방에 있죠. 반비례 관계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배기량은 연비와 반비례 관계가 있구나. 그래서 배기량이 클수록 연비는 안 좋은 경향이 있구나. 경향인 거죠.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음. 같은 배기량에서 이렇게 차이가 클 수 있어요. 어떤 자동차는 굉장히 그 연비가 좋고요. 어떤 자동차는 연비가 굉장히 안 좋죠. 그죠?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산점도를 스캐터플롯만 산점도가 아니죠. 또 어떤 것도 있어요. C본 라이브러리에 스캐터플롯 말고요. 그 회귀곡선 같이 그려주는 거 있었죠. 기억나세요? 레그플롯. 레그플롯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데이터 써주시면 되고요. mpg 써주시면 되고 x축은 displacement, y축은 mpg 이렇게 하시고 plt.show 이렇게 하시고 레그 플롯과 스캐터 플롯은 점의 크기가 좀 달라요. 점의 크기가 달라서 이쪽이 점의 크기가 좀 더 커요. 기본값이 좀 다른 거죠. 스캐터 플롯의 마커의 크기 기본값과 레그 플롯의 마커 크기의 기본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점의 크기가 좀 달라 보여요. 그 다음에 겹치는 부분이 좀 너무 뭉개져 보이잖아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알파로 투명도로 조정하시면 돼요. 투명도를 작은 숫자를 주시면 되는 거죠. 알, 어? 레그 플러스에 알파 없었다. 그죠? 키워드 아규먼트에 알파가 없었고, 여기에 파라미터 중에서 스캐터 키워드, 그쵸? 스캐터 키워드라고 하는 게 있었죠? 여기에다가 알파, 그리고 값을 뭐 0.3이나 0.4 이렇게 주시면. 그러니까 점들이 많이 겹치는 부분은 진하고요. 점들이 겹치지 않은 부분은 조금 투명해지죠. 요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스캐터 플롯에서는 알파를 직접 사용할 수가 있어요. 스캐터 플롯에서는 알파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직접 사용해서 투명도를 조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근데 레그 플롯에서는 알파라고 하는 키워드 아규먼트를 쓸 수가 없어요. 전달하시는 방법이 딕셔너리로 넘기시는 거예요. 스캐터 함수의 키워드 아규먼트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레그 플롯도 기본적으로는 스캐터 플롯이잖아요. 그 스캐터 플롯에서 사용하는 키워드 아규먼트를
딕셔너리로 넘기겠다는 뜻이에요. 딕셔너리로 넘기겠다. 그럼 이 알파가 여기 있는 알파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값은 그 아규먼트 값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점도를 그릴 때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점의 크기가 사이즈였었나요? 확실치는 않은데 키값이니까 문자열로 주시고 이 정도로 해볼까요? 아, 사이즈가 아니었군요. 사이즈. 마커 사이즈가 뭐였더라? 사이즈. 사이즈 맞는데. 사이즈. 사이지스. 아, 사이지스? 사이즈. 사이지스? 이것도 아닌가? 이것도 아닌가? 검색. 랭스가 없는. 되나? 아, 네. 이렇게 넘기셔야 되는군요. 이렇게. 10. 네. 이렇게 하니까, 아니, 크기가 조금 작아 보이긴 하지만, 비슷해 보이죠? 네. 이런 정도로는 좀 비슷해 보이죠? 네. 저도, 그러니까 파라미터 이름들 다 기억하지 못해서, 네, 그래서 에러 메시지 보고, 에러 메시지로, 아, 이게 이런 의미겠지? 하고서, 어, 하는 거예요. 여기 점의 크기가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스캐터 키워드 아규먼트란 뜻이고 여기에 사용하는 이 키워드들은 스캐터 함수에서 사용하는 요 키워드 아규먼트들 그거를 키값, 키값, 밸류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넘기시면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래서 이 레그 플롯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레그 플롯은 산점도와 그 다음에 회기 직선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 회기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통계에서 회기를요 리그레이션이라고 얘기해요. 리그레이션. 그래서 레그 플롯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직선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있다. 배기량이 작을수록 연비가 좋고 배기량이 클수록 연비가 나쁘다라고 하는 식을 찾아주는 거. 이게 리그레이션 직선이에요. 혹은 리그레이션 곡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1차 식으로 했을 때는 직선이 나오는 거고요. 2차 식으로 찾아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곡선 형태로 찾아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정도 중에 하나만 더 볼까요? 조인트 플롯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았나요? 조인트 플롯? 이거 기억나시죠? 데이터 프레임 MPG이고요. 그 다음에 X축은 displacement고요. 그 다음에 Y축은 MPG였죠. MPG. 이렇게 해서 plt.show. 네. 조인트 플롯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조인트 플롯은 스캐터 플롯과 뭐가 같이 있는 거다? 히스토그램이 같이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위쪽과 상단 부분은 배기량의 히스토그램.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은 연비의 그 히스토그램.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산점도와 그 데이터들의 분포인 히스토그램을 같이 볼 수 있는 게 조인트 플롯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요 정도를 원했던 거고요. 이렇게 산점들을 이렇게 그려보자라고 하는 걸 원했던 거고, 음, 어,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만 조금 더 살펴볼게요. 요거 하나 조금 살펴보면, 그냥 아래쪽에서 볼까요? 자, 이 연비가 배기량, 같은 배기량에, 그죠? 같은 배기량인데, 어떤 자동차는 연비가 굉장히 좋고요. 어떤 자동차는 연비가 굉장히 안 좋아요. 여기 있는 자동차들은 뭐 연비가 배기량이 뭐 300이나 배기량이 250이나 이런 배기량이 굉장히 큰 자동차의 연비랑 거의 비슷해요. 그죠? 그죠? 네. 그럼 도대체 같은 배기량인데도 불구하고 연비의 차이가 이렇게 심하게 나는 거는 무슨 이유일까? 궁금하잖아요. 이쪽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그죠? 물론 자동차 대수 자체가 별로 얼마 없긴 하지만, 음, 어, 배기량이 300인 그런 자동차는 연비 차이가 요 정도밖에 안 난단 말이에요. 배기량이 450인 자동차는 연비 차이가 이 정도밖에 나지 않아요. 근데 배기량이 100인 자동차는 연비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요. 그죠? 여기는 이유가 왜 그럴까라고 궁금하잖아요. 이럴 때 카테고리를 써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카테고리로 쓸만한 변수가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냐면 슈라고 하는 오리진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산점도를 그리는데 스캐터 플롯에서 오리진별로 스캐터 플롯을 오리진별로 오리진별로 색깔을 다르게 시각화해 볼 수 있겠죠. 스캐터 플롯만 볼게요. SNS 스캐터 플롯,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MPG, X좌표는 디스플레이스먼트, 그 다음에 Y좌표는 MPG, 그리고 색깔은 뭘로 한다고 했어요? 색깔은 휴로 한다고 했죠. 휴의 오리진이라고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쇼를 해보시면요. 뭐 그래도 크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긴 해요. 네, 여기에 알파도 좀 줄게요. 알파 0.4. 자, 이렇게 보면은요. 아까 우리가 관심 있었던 부분이 요 부분, 요 근방이었어요. 자, 요 근방을 보시면은요. 네, 요 근방을 보시면 모든 자동차, 자, 파란색이 미국, 주황색이 일본, 초록색이 유럽이에요. 그죠? 초록색은 주로 어디에 있어요? 아래쪽에 있죠. 파란색인가요? 색깔이 좀 구분이 잘 안 되는군요. 0.5. 초록색과 파란색이 좀 섞여 있어요. 아래쪽은 초록색과 파란색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은 연비가 좀 안 좋은 것 같고, 일본은 주로 어느 쪽에 있어요? 물론 이 아래쪽에 있는 것도 있어요. 아래쪽에 있는 것도 있지만 주로 이쪽에 위쪽에 주로 있죠. 그죠? 초록색과 파란색은 위쪽에는 개수가 적고 아래쪽에 초록색과 파란색이 많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은 아래쪽에도 있지만 위쪽이 좀 더 많아요. 그럼 이렇게 보면 같은 비슷한 배기량 중에서 일본이 조금 연비를 좀 잘 만드는 것 같고 미국이나 유럽은 연비가 조금 안 좋게 만드는 게 아닐까? 대략적인 경향은 네, 그런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카테고리 변수를 이런 식으로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배기량이 큰 자동차들 볼게요. 200, 250, 300, 350, 400, 450 이런 부분들 볼게요. 자, 여기는 색깔이
파란색밖에 없죠. 배기량 큰 자동차는 물론 뭐 일본이나 유럽에서도 배기량이 큰 자동차들을 만들긴 하겠지만 미국으로 수입된 자동차들은 없어요. 지금 이 데이터를 보시면. 그래서 배기량이 큰 자동차는 미국 자동차밖에 없어요. 그리고 배기량이 작은 자동차들은 일본 자동차도 있고 유럽 자동차도 있어요. 이런 경향들을 색깔 하나만 가지고서 이런 경향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자, 이제 스캐터 중에서 이제 서브플롯 만드는 거였죠. 네, 서브플롯을 만드시는 거였고요. 서브플롯을 어떻게 만들겠다고 했냐면 가로 세로 두 개씩 나누기로 했어요. 가로 세로 두 개씩 나누기로 했고 우리 컬럼 이름을 몇 개를 선택하기로 했냐면 이렇게 선택하기로 했었죠. 실린더, 홀스파워, 웨이트, 액셀러레이션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서브플롯 만드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죠. 우리 몇 개를 만들어야 되냐? 이렇게 만드시는 게 편해요. 피겨와 엑시스를 같이 만드시는 게 좋고요. 같이 만드시는 게 좋고 이렇게 하실 때는 plt.subplot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행의 개수 기본값은 1인데 행을 두 개로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컬럼의 개수 컬럼 두 개로 만들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좀 작죠? 그죠? 조금 더 키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figure size 가로 세로 크기를 주시면 돼요. 8 정도로 해볼까요? 네, 이 정도 크기가 되고요. 네, 조금 더 키운다 그러면 가로 네, 그럼 이 정도 크기 이런 크기 안에 4개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서브플롯을 4개를 만든 거예요. 그죠? 2 곱하기 2라고 할게요. 앞에 행의 개수 2개, 컬럼의 개수 2개. 2 곱하기 2 형태의 서브 플롯들을 생성을 한 거예요. 생성을 했고. 자, 하나씩 하시면 돼요. 이제, 인덱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엑시스가 몇 차원 배열이 된다 그랬어요? 엑시스는 2차원 배열이 된다 그랬어요? 여기가 인덱스 0번. 인덱스 0번에 몇 개가 있어요? 서브플롯 2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덱스 1번에 서브플롯이 2개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인덱스 0번에 이렇게 서브플롯이 있고 인덱스 1번에 이렇게 서브플롯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인덱스가 0, 0. 그죠? 여기는 0,1. 그러니까 여기는 인덱스가 0,0. 여기는 인덱스가 0,1. 여기는 로우 번호가 1, 컬럼 번호가 0. 여기는 로우 번호가 1, 컬럼 번호도 1. 이렇게 인덱스를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 각각에다가 스캐터 플롯을 하나씩 그려주시면 돼요. 엑시스 넘파이 배열이기 때문에 인덱스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 이건 직접 그릴 때 죄송해요. 이건 직접 그릴 때고 시벌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실 때는 스캐터 그리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은 MPG 그 다음에 X좌표 X가 바뀌죠. X가 실린더 개수로 하기로 했었죠. 실린더 C였나요? Y는 전부 다 똑같아요. Y는 전부 다 MPG예요. Y는 전부 다 MPG.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축이 엑시스. 여기에다가 뭐라고 써주시면 되냐면 엑시스에 0,0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일단 요거 하나만 먼저 볼까요? 하나 보시면 네, 여기에 그려진 거예요. 여기에. 요 위치에 X축은 실린더 개수로 Y축은 연비로 스캐터 플롯을 그려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자, 스캐터 플롯을 그렸더니요. 한 줄로만 쭉 나오고 있죠. 그죠? 자,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실린더의 개수는 정수이지만 카테고리로 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 실린더 개수라는 게 정수 무한대로 커질 수 있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네. 자동차 엔진 안에 들어가 있는 실린더의 개수는 3개, 4개, 5개, 6개, 8개, 7개짜리도 없어요. 그죠? 이렇게 그 제한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뭐 8기통, 6기통, 4기통 뭐 이렇게 있는 거고, 그리고 홀수인 거 보죠. 홀수로 되어 있는 자동차는 진짜 몇 개 안 돼요. 그죠? 실린더는 짝수개로 만드는 게 일반적이고 실린더의 개수는 제한이 있어요. 홀수인 실린더 개수는 정말 드물게 등장해요. 그래서 실린더 개수가 정수지만 얘 카테고리로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실린더도 우리가 카테고리로 취급해 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첫 번째 스캐터 플롯에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스캐터 플롯은요. 여기까지는 다 똑같죠. 데이터는 MPG, X좌표만 바뀌면 되죠. Y좌표 똑같고, MPG 똑같고, 엑시스 번호가 조금 바뀌면 되죠. 엑시스 이번엔 0,1. 실린더 다음에는 뭘로 하기로 했나요? 마력으로 하기로 했나요? 홀스파워 이렇게 됩니다. 홀스파워는 네, 이거는 그래프를 보면 얘는 연속형 그리고 카테고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경향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력이 클수록 엔진의 힘이 좋을수록 연비는 안 좋고 마력이 적을수록 엔진의 힘이 클수록 연비는 좋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복붙점 할게요. 세 번째, 네 번째 한꺼번에 그리겠습니다. X좌표랑 여기 좌표를 바꾸면 되니까 자동차 무게를 그려보기로 했죠. 웨이트 축의 위치는 로우를 1번으로 할게요. 로우를 1번. 그 다음에 가속도를 하기로 했죠. acceleration이었을 거고요. 여기는 행번호 1번, 컬럼 번호 1번 이렇게 나오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그려보시면 이렇게 그려졌어요. 네. rate, acceleration. 그 다음에 여기 번호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자동차 무게도 이거는 카테고리 변수로 볼 수가 없고 연속형 변수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당연히 무게가 적으면 연비가 좋은 경향이 있고 무게가 크면 무거우면 연비가 안 좋은 경향이 있는 거죠. 근데 가속도를 볼게요. 가속도와 연비를 보면 그냥 뚱그렇죠, 그죠? 여기에서는 어떤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가속도는 연비와 상관관계가 적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그래프는 상관관계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상관관계가 크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그래프는 상관관계가 적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 통계에서 상관계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상관계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상관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홀스파워나 웨이트는 상관관계가 굉장히 큰 거예요. 이 정도는. 아마 1에 상관계수를 직접 계산해 보면 뭐 0.7, 0.8, 0.9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1에 가까운 숫자가 나올 거고요. 얘는 0에 가까운 숫자가 나올 거예요. 상관관계가 적습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 텍스트도 할게요. 홀스 파워와 홀스 파워 마력이고요. 홀스 파워와 웨이트는 자동차 무게는 연비와 상관관계가 크고 가속도 acceleration 가속도는 연비와 상관관계가 적다. 이거는 그래프를 보고서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으세요. 혹시 이렇게 4개 그리는 거를 코드가 비슷비슷하잖아요. 코드가 비슷비슷해서 여기 값들만 바꿔가면 되고 여기 01, 0, 00, 01, 10, 11 이렇게 바꿔가면 되니까 이걸 뭐 반복문을 한번 만들어 볼까? 뭐 이런 생각 하신 분 없으세요? 혹시 그렇게 그려보신 분 없으신가요? 네.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표현할 때는 그냥 이렇게 몇 개 코드들을 그냥 복붙해서 쓰시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만약에 이런 게 좀 많아지면, 이런 코드가 좀 더 많아지면 반복문을 이용해 보면 어떨까?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점심시간이 됐죠. 한 정도까지만 그려보고요. 그리고 오후에 다른 시각화들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